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1,800여 도봉구 주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원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정례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분들,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통계청에서 최근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안전환경평가에서 1위,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지역 만족도가 2위로 기초지자체 신뢰도 총 14개 항목에서 우리 도봉구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오원석 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천역 현황입니다. 개찰구를 지나 1호선 승강장들의 일부 부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월계 방향 승강장 9-4에서 10-4 구간, 창동 방면 승강장 1-1에서 2-1 구간은 엘리베이터 탑승 지점과 연결되는 곳이 개방된 공간의 형태로 되어 있어 비와 눈이 오면 도봉구 주민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둘기 배설물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장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덕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승강장 지붕 개량 사업에 포함시켜 공사 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설계와 공사 추진까지 실제로 몇 년이 걸릴지 확정된 것이 없고 많은 시간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겪을 안전에 대한 문제와 불편을 생각하면 도봉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승강장 지붕 부재 구간에 대한 캐노피 지붕 설치 공사를 제한하려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업에 도봉구의 예산을 사용하자라는 제안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는 녹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사례를 감안하면 자치구에서 적극 행정으로 시간을 앞당겼을 때의 효용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기회비용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께하고 싶은 서울시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지식과 기술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대에서 주민 모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구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6,000, 13,000, 33,000명, 총 72,770명이 이용했던 도봉 청소년 독서실과 도봉 구민회관 독서실의 운영이 종료되고 항마을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으로 5월 기준 도봉 정보문화도서관의 독서실 열람실 이용객이 24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주민들의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공공시설에서 학습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전통시장이나 공실 문제가 심한 상권의 상가 건물에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임차하는 형식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 예로 서울 중구는 신세계와 지역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주변 스마트 스터디룸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학습을 위한 사업을 예정했고, 서대문구는 홍제역 공실상가를 이용해 티네이저 아지트라는 청소년을 위한 자율적 학습 공간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적 맞춤 전략의 스터디 카페나 지자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북카페 또는 도서관의 공간 활용을 통한 열람실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 일부 공간을 북카페 또는 스터디 카페로 리모델링하거나 전통시장 혹은 골목형 상점간의 북카페를 운영하거나 지하철 내 일부를 자율학습 공간을 운영하거나 공실 문제의 건물을 할인 가격으로 임차하여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신규 운영하는 사업을 검토를 통해 향후 반응성과 가능한 사업에 대한 확인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학습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평생학습 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성과 가능한 사업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 방번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반려견 술찬할 때는
무인 점포나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24년 8만 7천 건 이상의 순찰 활동과 4,500여 건의 생활안전민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2년 64팀에서 시작하여 23년 1,086팀, 24년 1,704팀, 올해 1,449팀, 향후 2,000팀까지 확대 예정일 정도로 반응이 좋은 반려견 방범대 사업은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강화와 주민 거주 만족도 증가까지 예상됩니다. 범죄 유발 가능 요소들을 신고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주민들의 동네 애착심 향상, 반려동물 인식 개선, 약자와의 동행 문화 조성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려견 방범대 오서방 히어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질문드립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치안정책인 반려견 순찰대를 위하여 향후 LED 순찰장비 지급이나 반려견 방범대 교육, 안심귀갓길 사업과도 연계 확대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도 단속의 강화와 창동역 흡연부스 시범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금연 스티커가 무색하게 지하철 인근에서 흡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창동역 주변에는 일명 너구리굴이라는 오명이 붙은 장소가 3군데 있습니다. 위치 1. 창동역 1번 출구 오른쪽 20에서 30m 서울 청년센터 인근. 위치 2. 창동역 1번 출구 왼쪽 30에서 40m 인근 포차거리 뒤쪽의 도보. 위치 3. 창동역 2번 출구 왼쪽 50m 인근 SR 스타빌 오피스텔 사이의 길. 그리고 위치 4. 쌍문역 2번 출구 150m 창동 660-5 KT 건물 담벼락 총 4군데입니다. 현재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말씀드린 위치 2, 3 장소에는 꽁초픽을, 창동역 출구 근처에는 금연벨 사업을 시행하고 4명의 금연 단속 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도봉구 전체를 담당하는 4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계도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까지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연 지도 단속의 강화를 위하여 저녁시간 이후에는 도봉경찰서와 협의하여 합동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연부스 사업이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총 13개, 그중 지하철역 인근의 5개소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부터 흡연부스를 운영한 성동구는 한 해 170건에 달하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24년 4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2%가 설치 운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22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주민들께서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만큼 많은 정책적인 노력과 시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흡연부스의 설치를 진행할 것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곳 4곳 중 한 곳만이라도 시범 운영한 이후 민원 발생에 대한 성과평가와 주민 만족도를 확인해 볼 것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5조 1항 4.6에 따라 현재 지하철 출입구 4면 10m 이내와 일부만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포함 지하철 출구 50m에서 100m 반경 전체 수준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제331회 구정질문에서 질의드린 미혼 남녀 결혼 장려 사업으로 가칭 도봉솔로 사업의 추진 요청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생 시대를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한 대구 달서구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지원하여 177쌍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23년 8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질문에서 언급했던 성남시는 시정부의 도움으로 사랑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6월 13일 개최된 창원 특례시의 설렌데이 사업은 30명을 모집했으나 240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상남도 김해, 거창,
경상북도 상주, 경산, 경주, 영주, 경기도 시흥시, 여주시, 오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소외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성혼 커플이 많아진다면 우리 주민들의 다각화된 복지 정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소외감 경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우리 도봉구 청년복지 차원에서 미혼 남녀 만남을 지원하는 가칭 도봉솔로 사업의 추진을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